구속영장은 기각됐죠. 보궐선거는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친명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전국의 뇌관으로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요, 이번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느냐, 검찰 수사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재판도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고 부각을 시켜요. 이러자 한동훈 장관, 아니 영장 기각이 무슨 무죄입니까? 라고 강조하면서 맞받았습니다.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국회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존중하니까 상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입니다. 그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줬죠? 저는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걸 듣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영장이라는 것이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주장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이번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모르겠어요.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김경수 전 지사라든가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막 사람 이름도 막 나오고 그렇네요. 어제 분위기 치열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지금 여야가 또 한 번 설전을 벌였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여기에 두고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이 정면 충돌을 한 건데요. 먼저 권칠승 의원이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발언한 내용의 글자 수 이걸 짚었습니다. 3만 자 정도 된다면서 다른 장관들보다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글자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결된 게 몇 건인지를 봐야 될 것 같다고 또 맞받았고요.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한 장관은 이거 하나하나 모두 맞받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권 의원이 먼저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온 거 아니냐, 존중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존중이 부족하다. 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로 볼 수 없다. 또 기각 후에 중형을 받은 정치인들을 좀 나열을 하기도 했고요. 쭉 이름을 댔어요. 네, 권 의원이 또 한 장관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칠승 의원이야말로 이 대표의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면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 또 맞받았고요. 박범계 의원과도 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나왔군요. 네, 예상했던 것 같긴 한데 박 의원은 한 장관이 갖고 있는 객관성은 보이지 않고 또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장관은 위원님의 개인적 판단이고 민주당 상당 부분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봐라. 결국 설득력이 있으니까 가결표를 던진 거 아니냐 하면서 재차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민주당에서 가결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한 장관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쭉 열거를 했어요. 그동안 영장은 기각됐지만 유죄 판결을 마지막에 대법에서 확정된 사람들, 정치인들, 저희들이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한 3명의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했죠. 그런데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징역 2년 확정됐습니다.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징역 3년 확정됐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도 구속은 피했습니다만 나중에 징역 3년 6개월 확정이 됐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맞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구속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구속이 마치 최종 절차고 굉장히 이제 그걸로 징벌이 종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구속은 그야말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법원의 일종의 그러니까 인신 확보 절차거든요. 그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은 이후에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재판은 불구속으로 시작해서 그 최종 결과는 지금 이렇게 짚어주신 대로 주요 사건 중에서도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지만은 실형이 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리가 어제 한동훈 장관이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민주당 출신인 신경민 전 의원이 그러니까 영장 기각 다음 날에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짚어준 내용이에요. 민주당 출신이지만 또 신경민 의원이 짚었던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낸 논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장관이 그 체포동의안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헌법에 규정된 것이잖아요. 회기 중에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수사검사가 직접 나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사검사가 소속돼 있는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은 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한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다. 뭐 이 설명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면서 한 장관 그리고 박범계 의원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이재명 대표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라고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도 되겠습니까? 확신했다는 얘기잖아요. 검찰 입장이 저겁니다. 저는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린 거죠. 자, 판사한테도 검사가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받기 위해서 설명할 때 상식으로 설명했습니까? 증거로 설명하지 않고 지금 한동훈 장관처럼 그냥 말꼬리 잡으시네요. 지금 당연히 증거로 설명하는 우리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특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건 상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 그거 가지고 과연 판사가 설득이 될까요? 자, 장관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증거 들어보세요. 많지만 상식을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다음 보고 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격에 설득력 있으니까 자,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요? 웬 한동훈 장관은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본인의 태도 증거, 감정 증거,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에 제 핵심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을 하시려는 겁니까?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영장 기각 이후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 양당의 논리 짧게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리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의 완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장한 대로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그게 무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례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아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도 안 들으고 투표를 하시려고 합니까? 설명을 하게 해 주셨어야죠. 라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가결표를 던지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한 부분들. 이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무슨 같은 법무부 장관이시긴 했지만 박범계 장관의 얘기는 뭐 그거 당신이 말이야 상식으로 판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 라는 식의 말꼬리 잡기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완승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지겨워요 이제. 예, 한동훈 장관 저렇게 말 실랑이 버리는 거 논리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말 꼬투리 잡고 받아치기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두 가지를 가장 어기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과 법치를 중요시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 적에 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안희정 지사부터 시작해서 오고돈 그다음에 뭐 다른 분들에 대해서 내놓으면서 이분들이 기각이 됐는데도 실형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기각됐어도 실형받을 것이다. 이런 게 무죄 추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기본 자체가 법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는데 그냥 말 신랑이 이제 그만 좀 하시고 태도 좀 고치는 거 계속 얘기했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네. 태도 고치는 거. 예.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이 가동이 된 만큼 빠르게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법카 유용 의혹 수원지검 전담 수사팀을 가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권익위가 이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앞으로의 검찰 수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결국 이제 이 대표와의 연관성인 거죠. 사실 지난 대선을 뒤흔든 이슈 중에 하나였었죠. 지금 이 대표의 아내가 법카를 유용했고 이것을 이 대표가 알았느냐. 근데 정작 이 여부에 대해서 기소가 된 것은 극히 일부만 기소가 돼 있어요. 지금 중간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음식을 전달했던 배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혐의로만 그러니까 그렇죠. 기부행위 금지 그것도 한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갖다가 어떤 선거 국면에 다른 사람들
밥을 샀다. 이 부분만 지금 기소가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혜경 씨가 공범으로 입건이 돼 있는데 공범이 기소가 됐으니까 시효는 중단돼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른바 뭐 초밥 10인분이라고 회자되는 그 카드 사용을 갖다가 뭐 이거를 배임으로 횡령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이 대표가 알았느냐 그 부분이 될 텐데 일단 검찰이 지난 그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수원 수사팀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사장부터도 이제 그 신봉수 지검장 특수통을 내려보냈고요. 어허. 수원팀에 그리고 그 이하 차장 검사 같은 경우에도 중앙에서 이제 특수사나 기업사 많이 하던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더군다나 이제 건익에서 이첩받은 건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좀 수사 속도를 내고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